왕씨는 올해 51세로 건축 노동자입니다. 한 달 전 왕씨는 갑자기 반복적인 흉부 압박감을 느꼈고 활동 후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휴식 후에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왕씨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휴식 후에도 뚜렷한 완화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고 의사는 그에게 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 과정에 약을 처방했으며 그 중에는 비타민 B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타민 B가 어떻게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왕씨는 병원이 자신의 돈을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의사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가 고혈압 치료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1. 진실을 파헤치다. 비타민 B와 고혈압의 진실은 무엇인가? 모두가 알다시피 고혈압은 고혈압증이라고도 하며 흔한 만성 질환입니다. 그 특징은 혈관 내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고혈압은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 등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고혈압은 종종 침묵의 살인자로 여겨집니다. 때문입니다. 고혈압의 이러한 은밀성과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그 발생 원인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고혈압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유전적 요인, 식습관, 생활방식, 환경 요인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생활방식 측면에서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예를 들어 과도한 염분, 지방, 콜레스테롤 섭취와 충분한 운동 부족은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원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점차 탄력을 잃게 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고혈압의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의 관리와 치료에서 생활 방식의 변화가 기본이며 그 다음으로 합리적인 식단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비타민 B의 역할이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B가 혈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그 잠재적 작용 메커니즘은 주목할 만합니다. 아래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B는 리보플라빈이라고도 불리며 인체의 필수적인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의척한르 또한 B군 비타민의 일원으로서 비타민 B는 피부, 시력 및 신경계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 B는 신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이를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리보플라빈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이로 보아 비타민 B 자체의 역할은 고혈압 치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타민 B가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걸까요? 2. 고혈압의 천적. 비타민 B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밝히다. 이전에 네이처, 그 많은 고혈압 환자 중에서 매일 비타민 B를 복용한 환자들의 증상이 비타민 B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전반적으로 경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 걸까요? 이를 하기. 우리의 혈압은 혈액이 혈관 벽에 가하는 힘입니다. 2. 고혈압 치료의 목적은 이러한 압력을 낮추고 통제하여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비타민 B는 이 과정에서 잠재적인 역할을 하며 현재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1. 일산화질소 생산 증가. 일산화질소는 중요한 혈관 이완제이며 일산화질소의 생산을 개선함으로써 혈관 저항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는 특정 핵심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하여 일산화질소의 합성을 돕고 이는 혈관을 이완시켜 심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순. 혈관 내피는 혈관의 내층으로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B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고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내피 세포의 건강을 개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아미노산 조절.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B는 호모시스테인 HCY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역할을 합니다. HCY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높은 수치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N인친 CY 대 꼬눌 민들수. 다만 이 점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4. 유전적 요인. 비타민 B가 고혈압 치료에 미치는 작용 메커니즘에서 유전적 요인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개인마다 비타민 B2에 대한 반응은 유전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 변이는 개인의 비타민 B 흡수와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혈압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록 초기 연구에서 비타민 B가 고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현재의 증거는 이를 주요 치료 수단으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한다는 것을 알고 의와 딸 아서거우가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특정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야 비타민 B 보충이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2. 거스론 수. 특히 섭취량이 권장 수준을 훨씬 초과할 때 그렇습니다. 거센 달걀. 성인 남성은 하루에 약 1.3mg의 비타민 B1을 섭취해야 하며 성인 여성은 하루에 약 1.1mg을 섭취해야 합니다. 임산부와 수유부 여성은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통해순. 이만드는. 이는 과량의 비타민 B가 원래 형태로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색깔 변화는 무서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무해하며 이는 신체가 자연스럽게 여분의 비타민을 제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2. 이 이유반 랄숨. 이는 고용량의 비타민 B가 위장관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점막은 강한 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층이며 과도한 비타민 B는 이장벽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2와 위산의 반응은 위내 환경을 변화시켜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비타민 B2의 섭취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피부. 어떤 이유반 랄수. 이는 면역 시스템이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대한 뿐만술. 이런 경우에는 즉시 비타민 B 보충을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광과 민성 증가. 비타민 B는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피부가 햇빛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과민성 증가는 햇빛에 노출될 때 피부의 염증이나 화상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여름이나 강한 일조량이 있는 환경에서는 이 반응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줄이길 위해 차단건 실. 5. 줄수. 우리의 신장은 혈액 내 폐기물과 여분의 물질, 포함하여 여분의 비타민 B1을 걸러내는 주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던줄순. 이는 이미 신장 문제가 있거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할갑집. 의사는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차라리 정오까지 자는 것이 낫지 이 5가지 일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매일 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 하려고요? 아내가 그에게 더 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 노인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타망우. 이 못했습니다. 것을 알겐. 더 것은 말했습니다. 60세에 말기 위암 진단을 받은 것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장기간의 음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발암물질이며 알코올의 중간 대사 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급성이 점막 병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음주는 만성 위축성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뇌이덩하여 끌하지 마세요. 첫째,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이 건강에 미치는 해가 커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평소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며 그들은 술이 혈관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장기간 술을 마시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고지혈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이 지방 대사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며 고지혈증은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덧. 장기간 술을 마시면 고혈압을 유발하기 쉽고 고혈압은 혈관 손상의 주범입니다. 랜서트년 감장 연구에 따르면 74만 건의 암 사례 중
적당한 음주 하루 20g는 13.9%의 암 사례를 유발했고, 고위험 음주는 39.4%, 과음은 46.7%의 암 사례를 유발했습니다. 막실면 발생. 둘째,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걸쓸 마세요. 하지만 할 뿐만. 셋째,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위험도가 높은 운동을 하지 마세요.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지지 않으려 하고 여전히 자신을 도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몸을 쉽게 다치게 합니다. 일터던 누하모야. 더 입상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여 60세가 되면 이미 수십 년의 흡연 경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장기간 흡연은 혈관에도 큰 손상을 입힙니다. 니코틴이 혈관 내피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나면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혈전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섯째,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쓰레기 음식을 먹지 마세요. 60세가 되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여전히 모른다면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절임 음식, 훈제 음식, 튀긴 음식, 곰팡이가 핀 음식 등을 섭취하면 위암, 간암, 대장암을 포함한 여러 암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